헤레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엔진의 성전, 아스팔트가 역사 냄새를 풍기고 관중석이 방향 전환마다 떨리는 무대. 2026 월드컵의 네 번째 일정. 챔피언십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닙니다. 의도의 선언입니다. 120,000명의 관중이 앙켈 니에토 서킷을 가득 메운 5월의 태양이 피부를 따뜻하게 합니다. 분위기는 피마 자유, 타는 고무, 그리고 스페인 남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긴장감과 기쁨의 독특한 혼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깃발이 펄럭입니다.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는 이미 박스에서 오토바이가 웅웅거리며 포효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표의 정점에는 두 번의 챔피언의 이름이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마르코 베제키. VR46의 이탈리아 선수는 최고의 오토바이를 가진 사람의 평온함으로 헤레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후사경을 통해 두 개의 빨간 곡선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사람의 압박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케즈 형제의 곡선입니다. 2025년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마르케즈라는 성은 더 이상 단수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8회 챔피언이 자신의 왕좌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체계적이며 수년간 그림자였던 사람이 이제 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헤레즈에서 알렉스 마르케스는 그의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두 배의 경기를 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요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프리세션부터 알렉스는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FP2에서 1:36.7로 최고의 기록을 세운 그는 형보다 3초, 베제키보다 5초 더 빠른 시간이다. 기자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알렉스가 다르다. 더 여유롭고 더 공격적이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모터바이크가 내게 말을 한다.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패독에서는 이 짧은 문장을 경고로 해석했다. 왜냐하면 라이더가 모터바이크가 자신에게 말을 한다고 말할 때 특별한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렉스가 정상에 서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에게 빠른 요청이 있다. 아래 댓글에 단어 하나만 적어주세요. 두카티는 모터바이크가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재능은 순수하게 마르케즈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단어. 그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빨간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코너일 뿐입니다. 헤레즈에 질서 있는 혼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공기 중 27도, 아스팔트 위 48도, 21랩 스프린트. 그리드는 페코 바냐이가 선두에 서며 그는 오스틴에서의 아쉬움을 안고 있다. 알렉스 마르케스가 두 번째, 마크 마르케스가 세 번째, 베제키가 네 번째 위치에 있다. 출발 소리는 채찍 소리처럼 들린다. 불이 꺼지고 12대의 엔진이 동시에 포효한다. 뒷바퀴가 접지력을 찾으며 미끄러지고 헬멧을 쓴 머리가 숙여지며 첫 번째 코너는 슬라이드처럼 20개의 라이더를 삼킨다. 깨끗한 출발. 바그나야는 기차처럼 나아간다. 알렉스는 무리하지 않고 뒤따른다. 마크는 더 뒤에서 기다린다. 그러나 마크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는 잠복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다. 각 브레이크를 바퀴가 달린 체스를 두듯 계산하라. 스프린트가 스프린트라는 것을 알지만 많은 이들이 앞에서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것도 안다. 한편 베제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다섯 번째를 유지하며 토요일이 점수를 주지만 타이틀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시선은 공인 회계사의 그것이다. 차갑고 계산적이다. 5랩 뒤쪽 그룹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라울 페르난데스가 넘어지고 브래드 빈더를 끌어내린다. 노란 깃발. 혼돈이 헤레즈의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누가 응답하는가? 마르크 마르케스. 문 두 코너 만에 7번째에서 4번째로 올라간다. 먼저 2번 코너에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곳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다. 그런 다음 호르헤 마르틴의 경로를 횡단보도에 있는 것처럼 가로지른다. 사고가 그의 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경비원들이 노란 깃발을 흔들지만 마르크는 이를 무시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효과적이다. 그리고 모토GP에서는 효과성이 친화성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위쪽의 전투는 다른 차원이다. 알렉스 마르케스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생이 아니다. 이 RX는 권위가 있고 교과서 같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을 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결승까지 3바퀴를 남기고 그는 바그나이아의 바퀴에 붙어 매 브레이크에서 이빨을 드러낸다.
이것은 공격성이 아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다. 그는 수년간 형이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제 자신의 방식으로 이를 재현한다. 더 부드럽고 덜 폭발적이지만 똑같이 치명적이다. 그들은 1번 코너에 진입한다. 바그나이아는 내부를 방어한다. RX는 3m 더 늦게 브레이크를 밟는다. 두카티 빨간색의 모로가 뜨거운 칼처럼 스며든다. 벌써 두 번째다. 리플레이는 알렉스의 앞바퀴가 바그나이아의 머드가드를 스치지만 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1mm, 선택받은 자의 자신감, 제재는 없다. 완벽하고 깨끗하며 외과적인 추월이다. 10바퀴, 바그나이아는 유일한 실수를 범한다. 13번 코너에 너무 넓게 들어간다. 알렉스는 주저하지 않는다. 경로를 닫고 바퀴와 바퀴가 맞물리며 그를 추월한다. 스프린트의 리더가 된다. 관중들은 함성을 지른다. 헤레즈에서 마르케스가 바그나이아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메시가 라모스를 제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어두운 손님이 남아있다. 뒤에서 마르크는 이미 마르틴을 제거하고 6번 코너에서 베제키를 지나쳐서 추격하고 있다. 마지막 바퀴, 알렉스, 바그나이아, 마르크, 세 대의 두카티, 하나의 목표. 알렉스는 움직이지 않는다. 완벽한 경로를 그린다. 바그나이아가 압박하지만 마르크가 밀어붙인다. 마지막 시케인에 도착하고 마르크가 바그나이아 안쪽으로 들어간다. 접촉. 바그나이아가 길게 나간다. 마르크는 잔디를 스치지만 살린다. 알렉스가 결승선을 통과한다. 알렉스 마르케스의 헤레즈 스프린트 승리. 바그나이아가 두 번째, 마르크가 세 번째, 베제키가 네 번째. 알렉스는 주먹을 들어 올리지만 소리치지 않는다.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분석에서 그들은 말했다. 알렉스는 완벽했다. 그러나 우리는 피트레인에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이야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요일에 누가 이기는지 아는 사람은 마르크다. 일요일은 그의 영역이다. 그날 밤 마르크는 팀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축구와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마르크는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일 14덩시 맑은 하늘, 그리드에서 타는 고무와 복수의 냄새가 난다. 헤레즈의 태양이 아스팔트를 태운다. 관중석은 가득 차 있다. 마르케즈와 베즈가 들린다. 분위기는 전율로 가득 차 있다. 선수들은 마지막 준비를 한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다른 이들은 공허를 바라본다. 그리드에서 두 형제가 눈을 마주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화려한 출발. 알렉스가 1위를 유지한다. 바그나이아가 2위, 마르크가 1번 코너 바깥쪽에서 해치기를 하며 3위로 올라선다. 베제키는 두 자리를 잃는다. 첫 번째 코너들은 탄소와 긴장의 지옥이다. 서로 부딪히고 스치고 피한다. 하지만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다. 헤레즈의 기적, 그룹이 늘어난다. 상위 5명이 도망간다. 경주는 이미 형태를 갖추었다. 헤레즈는 순수한 가속의 서킷이 아니다. 헤레즈는 리듬, 경로, 타이어 관리이다. 거기서 선수는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렉스는 날아가고 있다. 3랩에서 빠른 랩 타임, 바그나이아와의 차이 0.7, 마르크와의 차이 1.2, 73이 경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텔레메트리를 분석해 봅시다. 알렉스는 바냐이아보다 4km/h 더 빠른 속도로 2번 코너에 진입합니다. 내부 커브를 트램폴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GP26을 맞춤복처럼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는 겨울 내내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해 왔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작업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마법은 없습니다. 작업실에서의 시간, 시뮬레이터, 새벽 2시까지의 토론이 있습니다. 한편 마르크는 사냥꾼 모드입니다. 아직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주가 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그나이아가 지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뒤에서 베제키가 점수를 쌓고 있다. 이는 늙은 늑대의 지혜다. 마크는 헤레즈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 베제키가 도망치지 않기를 원한다. 그의 우선순위는 챔피언십이다. 10랩, 바그나이아는 앞바퀴에 고생하고 있다. 더 일찍 브레이크를 밟는다. 마크는 이를 감지하고 6번 코너에서 압박을 준다. 바그나이아는 긴장한다. 미세한 실수를 범하고 길게 나간다. 마크가 들어온다. 마크가 2위다. 그리고 이제 알렉스와 1.8초 차이다. 알렉스는 무엇을 할까? 움츠리지 않는다. 연속으로 2번의 빠른 랩을 기록한다. 차이는 2.1초로 증가한다.
알렉스가 2024년 이후 첫 번째 그랑프리를 건조한 상태로 이길 것 같다. 그의 박스에서 메카닉들은 숨을 죽인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 7랩이 남았다. 마크가 자신의 가장 빠른 랩을 기록한다. 그리고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1.8, 1.5, 1.2, 0.9.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마크는 다른 누구보다 10m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8번 코너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았다. 오직 천재들만이 그것을 찾는다. 그는 항상 그 마르케스다. 18랩. 마크는 0.4초 차이다. 주요 직선에 들어섭니다. 관중이 일어납니다. 마르크가 알렉스 옆에 서 있습니다. 추월? 아니요. 알렉스가 1번 코너에서 문을 닫습니다. 두 형제가 시속 290km로 바퀴를 맞대고 싸웁니다.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두 개의 빨간 헬멧, 두 대의 두카티, 속도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 이제 정말로 나를 도와주길 원해요.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나요? 아래에 한 단어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유스라고 생각하면 마르크가 이겼다고, 열쇠라고 생각하면 알렉스가 버텼다고 한 단어.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면 구독하세요. 결말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바퀴. 알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르크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두 형제 마르케스, 세상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4초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스포츠를 초월한 가족 간의 대결입니다. 알렉스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마르크가 항상 미니바이크에서 이겼던 기억. 오늘 드디어 그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르크는 헬멧 아래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22바퀴. 마르크가 5번 코너에서 안쪽으로 시도합니다. 알렉스가 닿습니다. 두 차가 접촉합니다. 두 사람 모두 복귀합니다. 관중은 조용해집니다. 제재는 없습니다. 깨끗하지만 힘든 레이스입니다. 23바퀴 마지막 전 바퀴. 마르크가 11번 코너에서 다시 시도합니다. 더 공격적입니다. 알렉스는 넓게 나가며 방어합니다. 마르크가 1000분의 1초 차로 앞섭니다. 하지만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잔디로 나갑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마르크는 재정비하지만 반초를 잃는다. 먼지와 풀들이 날아다닌다. 순간적으로 모든 패독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마르크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는 일어나서 흙을 털고 다시 가속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르크는 0.9초 차이로 마지막 바퀴에 들어선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알렉스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다. 헤레즈 그랑프리에서 알렉스 마르케스의 승리, 더블 트로피, 스프린트와 레이스, 두카티 박스가 폭발한다. 정비사들이 뛰어오른다. 포디움, 1위 알렉스, 2위 마르크, 3위 바냐이아. 역사상 처음으로 두 형제가 모토GP에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알렉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이 카테고리에서 주말 첫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한 문구가 반복됩니다. 알렉스는 더 이상 다른 마르케스가 아닙니다. 그는 헤레즈에서 우승한 알렉스 마르케스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마치 내가 형의 동생이 아닌 우승자가 된 것처럼. 방안은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챔피언십은 여전히 베제키의 것입니다. 그는 4위를 차지하며 중요한 13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헤레즈를 98점으로 떠났습니다. 알렉스는 85점으로 2위에 올랐고 마르크는 79점으로 3위입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베제키는 우승하지 않았지만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케스 형제들이 영광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는 가장 귀중한 전리품인 점수를 챙겼습니다. 이것이 일요일의 영웅과 시즌의 챔피언의 차이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그에게 마르케스의 물결이 걱정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싸우게 두세요. 저는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프리아, 계산기, 챔피언. 그리고 이제 헤레즈 이후 분석, 두카티, 마르크의 전략, 그리고 알렉스의 성숙함. GP26은 최고의 바이크지만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다. 알렉스는 마법 같은 세팅을 찾았다. 마르크는 11번 코너에서 경주를 잃었지만 잔디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위로 마쳤다. 타이어 관리가 핵심이었다. 반야야가 앞 타이어를 망가뜨리는 동안 마르케스 형제는 시계장인처럼 조절했다. 나머지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후보자는 2명이 아닙니다. 3명입니다. 베제키, 조용한 리더, 마르크, 숨어있는 야수, 그리고 알렉스, 새로운 포식자, 권력의 삼각형. 다음 정거장은 르망, 마르케스에게 잘 맞는 서킷, 그리고 베제키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헤레즈는 역사적인 더블을 남겼고 뜨거운 챔피언십과 확신을 남겼습니다.
2026년 모토GP는 새로운 왕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르망으로 나아가기 전에 두카티 박스 안에서 그 48시간의 마법에 빠져봅시다. 일요일 밤 두 형제는 호스피탈리티에 갇혔습니다. 혼자서 1시간.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마르크가 알렉스가 더 똑똑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알렉스가 르망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버전. 그들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보았는지, 손을 꼭 쥐고 있던 모습, 그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 방법에 대해, 그리고 결국 헤레즈에서 일어난 일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다. 하루 동안 똑같이 위대한 두 자녀의 모습이 비치는 것. 그동안 베체키는 팀과 함께 편안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는 마르케스의 경기를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르망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팀장 우치오 살루치는 고백했다. 마르코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즐기고 있어요. 우리는 일하고 있어요. 베체키는 헤드라인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포인트를 원한다. 그의 계획은 마르케스가 몇십 분을 잃는 동안 자신은 조용히 포디움을 쌓는 것이다. 다음 경주는 그의 스타일에 유리하다. 르망, 무젤로, 아센, 작센링. 4개의 서킷에서 엔진 브레이크와 부드러운 주행이 핵심입니다. 자신감을 찾을 때 베제키보다 더 부드럽게 주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가운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알렉스는 헤레즈에서 37점을 기록했습니다. 스프린트 12점 플러스 레이스 25점. 마르크는 33점을 기록했습니다. 베제키는 13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탈리아인은 여전히 선두지만 추세는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두 라운드에서 마르케스 형제는 70점을 기록했고 베제키는 3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무젤로에서 선두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제키는 집에서 또 다른 존재입니다. 토스카나의 관중이 그를 밀어주면서 추가로 두 자릿수를 찾습니다. 연말에 그 두 점이 챔피언십을 결정짓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 호르헤 마르틴. 세계 챔피언은 종합 순위에서 9위에 있으며 41점 뒤처져 있습니다. 아프릴리아로의 이적은 실수가 아니었지만 RSGP 2026은 GP26에 미치지 못합니다. 헤레즈에서 마르틴은 5위로 결승을 마쳤고 11초 차이로 뒤처졌습니다. 잔인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마르틴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박스에서는 르망을 위한 스윙감의 발전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역전할 수 있다면 그건 그입니다. 타이틀을 얻는 것은 확신을 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토바이뿐입니다. 그리고 페드로 아코스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루키는 헤레즈에서 7위를 차지했으며 포디움과는 4초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서 그는 KTM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공격적인 스타일은 2013년의 마르크를 떠올리게 합니다. KTM의 엔지니어들은 긴장하고 있다. 그들은 금광을 가지고 있지만 2027년에 우승하는 오토바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두카티로 떠날 것을 알고 있다. 이적 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그 위협은 현실이다. 헤레즈로 돌아가 보자.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알렉스가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헬멧을 벗고 울었다. 그것은 연출된 눈물이 아니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내면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그는 아내와 메카닉들을 포옹하고 마르크를 찾았다. 마르크는 10m 떨어져 울타리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너는 그걸 이뤘어 라고 말했다. 이후 카메라가 사라진 후 그들은 거의 1분 동안 포옹했다. 베테랑 사진 작가들은 로버츠 형제 이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토GP에서 가족은 때때로 집에 남아있지만 다른 때는 헤레즈처럼 가족이 함께 결승선을 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은 마르케스, 복수형이다. 더 이상 한 사람의 왕조가 아니다. 두 사람의 제국이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경주가 남긴 감정을 한 단어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혼돈, 마법 또는 정의 한 단어로요. 그리고 이 경주를 계속 경험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르망은 새로운 피의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마르케스, 한 두카티, 이제 막 시작된 챔피언십, 프랑스에서 만나요.
르망에서 만나요. 그리고 르망에 대해 이야기하니 헤레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추월과 통계를 넘어서 이번 주말은 우리에게 스포츠 심리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알렉스 마르케스는 단순히 그의 형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이겼습니다. 10년 동안 모두가 마르크에 대해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헤레즈에서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그것은 바이크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겨울의 불면증 속에서 내린 조용한 내부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기로 한 결정. 이탈리아 언론은 그들의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조용한 마르케스가 모두보다 더 크게 포효했다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제타는 베제키는 바이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르케스라고 불리며 이제 2명이 온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진이 있습니다. 차가운 리더 베제키는 헤레즈에서 땀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포인트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방 거울에서 본 것 때문입니다. 더 이상 움츠리지 않는 알렉스를 보았고 예전에 마르크가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같은 오토바이 위에서 같은 박스 안에서 그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벽입니다. 베제키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망치가 필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찾을까요? 르망에서, 아마도. 아니면 무젤로에서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동안 마르케스 형제는 챔피언십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에서 의심은 100마리 말보다 더 무겁습니다. 전직 선수들은 이를 더 잘 요약했습니다. 케이시 스토너는 비랄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헤레즈 2026은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세상의 왕좌의 가격이 있으며 함께 또는 따로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랜디 마몰라가 덧붙였습니다. 베제키를 조심하세요. 그는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가장 적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실수는 연말에 항상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각 댓글, 각 좋아요, 각 구독으로 이를 부추깁니다. 다음 커브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 역사가 다시 한번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